있습니다. 기자 22종을 저가 39,800원. 내가 솔솔솔 나오지 않는다면, 피부가 보들보들해지지 않는다면 100% 환불 보장.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Next. 채널 차이나. 발달장애인 민혁씨. 이른 아침 산책을 가시나 봅니다. 아닌데요? 출근하는데요? 출발! 오늘도 힘차게 출근하는 발달장애인. 힘차게 출발! 세상을 향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중국 채널 차이나. Fifteen. 이 물고기를 보고 어항을 보면서 아무래도 한정된 공간 안에 사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이라는 이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캠핑을 가면 불멍이라는 걸 많이 하시는데요. 이 물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굉장히 그 멍 때리기 좋은 상태거든요. 좀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나름 그 힐링도 되고 거기에 또 매력을 느끼셔서 깊게 빠져드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아쿠아, 그러니까 물속에 스케이프 약간 조경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안에 수초를 넣고 수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조경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스타일은 보통 네이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카메라를 넣었을 때 그 물속에 있는 풍경을 나타낸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수초와 물고기를 좋아하는 수경 예술작가 박기민입니다. 과거에 물고기를 키우는 어항들을 굉장히 단순롭게 하셨거든요. 물만 넣고 물고기 키우는 위주에서 이제 물고기도 잘 건강하게 잘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예쁜 풍경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만들어주고 관리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그 은신처라에서 이제 위협하는 본인을 위협하는 그 물고기들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로는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용존산소량을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물속의 환경을 깔끔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지금 수조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물고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물고기의 똥이나 배설물, 그다음에 사료들, 찌꺼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빼줘서 물속의 암모니아 수치를 많이 좀 낮춰주는 작업이에요. 자주 해주셔야지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환수주기는 보통 집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많이 하시면은 물고기들이 힘들어합니다. 이게 물고기 도매차인데요.
여기는 이제 각지에서 들어오는, 세계 각지에서 들어오는 수입물고기를 여기서 이제 풀어가지고 잠시 거쳐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소매를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께서 오셔서 이제 물고기를 둘러보고 필요한 물고기를 주문해서 이제 매장으로 가져가서 이제 가져가는 곳이에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그래도 한 11월 되면은 이제 그런 게 좀 큰 것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아유, 버플코가 좀 몸집이 커지면 더 좋은데. 네, 그러게요. 네. 저희 지금 계속 한 15에서 20급 되는 사이즈를 알아보고 있는데 뭐 사이즈뿐만 아니라 지금 색상 그런 것도 이제 다양화되면은 또 시장이 더 잘 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다른 현지에도 또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지금 데려가고 싶은데 오늘 어항이 없네. 네. 저는 그래도 요즘 계속 들어오니까 네. 평균 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들리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두세 번 오기도 하고요. 뭐 그때 물고기들이 들어오는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맞춰서 필요한 물고기 구하러 오고 있어요. 상태를 많이 보는데요. 이제 물고기의 활동성도 보고 피부에 뭐 병이 있는지도 보고 그다음 상황에 따라서 물고기들의 컨디션을 보고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제 검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물고기 아침에 데려온 물고기들이 혹여나 이제 몸에 붙은 세균이나 그다음에 충돌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위원회 검역을 한번 조치를 하는 거예요. (30분에서 1시간) 사이 약육을 해줘요. 그래야 이제 안에 있는 세균들이 좀 약화되고, 그런데 아이들을 이제 보너항에 넣어줘야 이 보너항에 있는 아이들도 데미지를 안 먹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건강하게 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물고기는 이제 디스커스라는 어종이고요. 시크리트라는 종류이기 때문에 좀 깜짝깜짝 놀라고 키우기도 좀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 이제 예전에는 물생활의 끝이라고 봤던 물고기 중에 하나예요. 집에서는 키우지 못했던 종류이고 현재는 지금 매장에도 디스커스를 갖다 놨습니다. 저희 중학교 때인가 저희 집에 3m가 넘는 어항이 2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 이제 물고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제가 원래 전공은 건축 설계였고요. 건축 설계 회사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건축 자재회사로 옮겨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일단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일본 출장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일본 출장을 다니면서 어쩌다 보니 수족관 근처에 숙박을 하게 됐고, 거기서 봤을 때 일본에 있는 수족관들은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였어요. 수초들도 예쁘고 안에 꾸며놓은 것도 너무 자연스러웠고, 그때부터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고,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 거의 녹초가 되는데 이제 어항이라는 걸 앞에 두고 앉아있으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더 예쁘게 꾸며놓으면 내가 더 좋지 않을까? 집에서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예쁘게 해놔야 반대를 좀 물리치고 더 늘리지 않을까라는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욕심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회사가 좀 어려웠었어요. 퇴직하고 뭐 해야 될 일 없을까라는 고민도 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취미로 한번 일을 해보면은 재밌지 않을까 해서 과감하게 회사를 뿌리치고 나와서 수족관을 좀 차렸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잘 꾸미고 계시죠? 네.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좀 이끼들 좀 딸려온 것 같아요. 그러게. 전에 어항에서. 그러니까 전에 어떤 어항에서 넘어온 것 같으니까. 네. 네, 그거 좀 정리해드리고, 아, 네. 그다음에 부스 자란 수초, 그것도 좀 잘라서 좀 정리해드릴게요. 하여튼 그 물고기 먹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막 변화가 생겨요. 아,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물 갈아주고 비료주고 그렇게 해야 애들이 이제 건강해지니까. 얘들 때문에 출근을 일찍 한다니까 내가. 아 그래요? 저희는 기다리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지루하거나 뭐 할 때 보면 얘네들이 너무 한가한 거예요. 누가 저한테 권해주더라고요. 저한테 정서적으로 이게 맞을 것 같다고 한번 해보라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갖다 놨는데 갔더니 아트예요, 아트. 아, 어항 속에 이렇게 큰데 동양화가 있고 물고기가 다니고 그렇게 힐링이 될 수가 없더라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들. 걔네들이 싫더라고요. 그럼요. 예. 얘는 원래 다 싫어요. 이 사초 여기 수초만 갖다 놓으면 여기 없이 어디서 나타나더라고. 그러니까 좀 딸려온 거. 정말 싫어.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시리끼에 줄기가 하나 딸려온 것 같아요. 그게 딸려와서 여기서 자생하면서 옆으로 번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약을 통해서나 일단 약이 제일 먼저 선행되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새우 같은 거 넣어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약을 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제 생물하고 있을 경우에는 좀 생물이 조금 다칠 수도 있어서 그건 조심히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황호석이라는 돌인데요. 흙으로 만들어진 돌인데 일단 가공하기가 쉽고 초기 세팅 때 pH의 변화를 별로 안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간편하게 좀 하는데 이제 수초랑 유목도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 작품에는 돌 위주로만 작업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구도 좀 맞는지 그런 거를 이제 체크해가면서 작업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 좀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좀 멋있다는 느낌을 주려면은 자꾸 봐줘야 되는 상황에서 일단 여러 면도 좀 검토하면서 하는 거예요. 작품의 골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철근을 세우고 그 위에 이제 콘크리트를 넣고 이제 외벽에 뭔가를 붙이잖아요. 철골을 올리는 그런 이제 뼈대 작업이고요. 이게 이제 이런 하드스케이프도 요즘은 이제 하나의 이제 작품으로도 봐주는 이제 대회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뭐 여러 가지 옷들을 입히면 그 내용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여기는 이제 무궁무진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수 있어서 똑같은 제품이 있더라도 그게 이제 어떤 수초를 어떻게 붙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물속이라는 한계를 그 어항 속에다가 넣었지만 이제는 그 바깥인 이제 물밖 생활까지 같이 엮어서 만드는 수조 그것들을 요즘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점점 이제 그런 분야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역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저도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금방 사라지기는 하지만 그게 또 꽃의 매력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인생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꽃이 좋기도 해요. 이렇게 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새 꽃을 봐야 되잖아요. 애들을 정리하고. 꽃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행사장에 가거나 뭐 어떤 그쵸 모임에 가거나 이럴 때 우리가 스스로를 꾸미는 거잖아요. 안 꾸미고 가도 되지만 우리가 꾸미고 갔을 때 더 효과적이거나 좋은 것처럼 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꽃을 만지는 직업이죠. 꽃을 디자인하는 그게 플로리스트가 하는 대부분의 일이죠. 네, 안녕하세요. 조세플라워 플로리스트 김시원입니다. 아주 어릴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그 조부모님이 되게 조그만 화단이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 거기서 그렇게 놀았대요. 옛날에 뭐 봉서나 채송화 뭐 이런 거 있던 조그만 밭이었는데 거기서 항상 놀고 그랬다는 말씀을 들었고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막 벌에 쏘이기도 하고. 꽃을 좀 많이 사는 편이었어요, 어릴 때는. 그러니까 뭐 비싼 걸 사는 게 아니고 동네 꽃집에서 그냥 사서 뭐 친구 생일에 선물하고 뭐 욕 먹고 이런 거 왜 사냐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취미로 배워보면 좋겠다,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저 이거 내일 25개만 해주세요. 25개요? 네. 꽃 도매시장이고요. 뭐 소매인들, 도매인들 모두 취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플로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수입꽃들이 들어오는 날이라서 네. 화요일, 월, 화에는 되도록이면 나와서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요즘 웨딩이 많아서 수요일 날은 이제 웨딩 꽃들이 조금 좋을 수 있어요. 브루트 8개, 헤라 10개. 이 정도 사이즈는 이 정도면 돼요. 요즘 잘 오르네요. 이거 뭐야? 금방 올라요 이거. 이번 주말에 있을 웨딩 꽃을 예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했을 꽃들하고, 그 다음에 예약 주문 있는 것들 좀 추가 주문이 필요해서 나왔죠. 네. 선생님, 저 내일 픽업할 때 화이트 뱀파레도 2개만 해주세요. 화이트 gem파래? 어. 저걸로 해도 돼요? 네네, 저걸로 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네, 감사해요. 가시에도 찔리고, 그죠? 이렇게 잘못 훑으면 손도 까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꽃을 다듬을 때, 꽃을 다듬는 일을 저희가 이제 플로리스트는 컨디셔닝 앤 케어라고 부르는데, 꽃을 다듬는 때가 또 가장 향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서 기분 좋은 되게 작업이기도 하죠. 공부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기를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 제가 좋아하게 되는 꽃들 제가 봐서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좋다 했던 책들이 대부분 영국 책이었어요. 영국 플로리스트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영국 쪽에 있는 학교들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죠. 학업은 2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한 3, 4년 정도 더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런던에 있는 유명한 플라워샵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 같은 주니어들부터 뭐 시니어 매니저 급까지 아주 많은 플로리스트들이 일을 했죠. 허드렛 일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그러니까 밑작업들인 거죠. 뭐 오문 다듬고 화병을 닦고 뭐 이런 일들을 처음에는 시작을 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는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죠. 그렇죠?
플로리스트로서의 또 자산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 플라워 박스는 어레인지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감상용은 아니고 항상 다른 것들과 그쵸? 다른 것들을 포장할 때 쓰이거나 그쵸? 선물할 때 같이 쓰이는 패키지한 방법이지. 그쵸? 그러니까 이 패키징 디자인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주로 이런 아이들은 언제 쓰냐면 요즘 뭐 선물 많이 하죠. 와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품권, 선물. 주로 약간 좀 선물의 부피가 좀 작을 때 보석 뭐 이런 거. 예쁘게 어레인지하는 거 말고 꽃을 어떻게 오래가게 할 수 있는 것들, 플로리스트로 어떻게 꽃을 관리해야 되는지, 고객이 즐기게끔 해줘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많았어요. 냄새도 너무 좋아. 이렇게 손으로 잠깐 누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쵸? 옆쪽을 잡고 이렇게. 카네이션은 20개가 한 단인 거 알고 계시죠?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시고 자를 때도 이 마디를 자르는 게 아니라 마디와 마디 사이를 잘라야 된다 그랬어요. 물을 잘 못 먹으니까. 이렇게 해서 또 이것도 너무 그쵸? 자르지 않게 예쁘죠? 꽃들 저런 거. 어느 날 제가 그 인스타를 보다가 눈에 딱 띄는 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다른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는 중이었고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을 보냈어요. 너가 가서 한번 여기 선생님 꽃을 배워봐라. 그래서 딸이 와서 수업을 들었는데 기초반을 들었는데 꽃을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같이 또 와서 수업을 듣게 됐어요. 자, 그리고 미니 장미는 그냥 얼굴 하나씩 꽂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겹쳐서 이거는 더 높게. 근데 박스에는 닿지 않게 해서 닿지 않게 또 이렇게 해서 얘는 잘 어울리죠 이렇게. 제가 일부러 요 색깔하고 맞으라고 여기다 갖다 꼈어요. 그죠? 꽂은 걸 보면 그렇게 막 아주 어려운 기교가 들어가거나 뭐 테크닉이 많지는 않은데 가장 오래 봐도 질리지 않고 남자 플로리스트 중에서는 많지는 않은데 이거 남자가 꽂았어 할 정도로 너무너무 색감도 예쁘고 일단은 가장 국내 탑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가장 유명하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물이 들어간 플라워박스 만들어봤어요. 예쁘죠? 그러니까 요 바깥의 테두리가 사각형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수업 들을 때마다 배워가는 게 있고 힐링되는 게 있어서 매주 기대가 돼요. 막 기다려져요. 일단 도파민이 나와요. 하면서 꽃을 만지다 보니까 좀 몰두해지는 것도 있고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식물을 상대하는 거니까 좀 그나마 그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자연을 보는 거에 대해서부터 오는 힐링? 여기 어때? 여기 호텔 내부에 있는 레스토랑이고요. 오늘 점심에 예식이 있어요. 웨딩이 있어서 그걸 준비하고 있고 오늘은 화이트하고 아주 연한 그런 그 페일 핑크를 이용한 로맨틱하고 좀 러블리한 그런 웨딩으로 준비를 했어요. 신부님께서 원하신 컬러이기도 하고요. 뒤에서 헤라 라인 좀 봐주세요, 선생님. 괜찮아요? 사실 저희 공간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서 뭐를 만들어내니까 그거에 대한 뿌듯함이 있고 또 고객분한테는 특히 웨딩 같은 경우는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함께 했다는 생각을 하면 아주 뿌듯하죠. 이 일을 하기를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아주 막 트렌드에 민감하거나 막 유행을 하거나 막 이런 걸 디자인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 흔히 말하는 아주 영국적이고 클래식한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좀 좋게 말하면 좀 변치 않는, 어떤 자리에 갔을 때 꽃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보게 되죠. 레스토랑도 그렇고요, 카페도 그렇고, 꼭 테이블만 없더라도 뭐 카운터나 바 근처에 있는지. 그게 직업병이면 직업병이랄까요? 제가 살던 그 스튜디오 건너편이 약간 좀 어려운 분들이 사시는 그런 카운슬 플랫이라고 해서 그런 데였거든요. 근데 거기 어떤 흑인 할아버님이 혼자 사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평일에는 일 나가시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금요일 저녁, 주말 저녁이 되면 혼자서 창가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꼭 꽃을 꽂아놓더라고, 그 테이블에. 그러니까 뭐 화려한 꽃도 아니에요. 뭐 한 송이,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도 좀 그렇게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오래 꽃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랫동안 좀 운이 좋다면 좀 할 수 있을 만큼 오랜 기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꼭 뭐 비즈니스적으로가 아니더라도 꽃과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죽 냄새에 대한 한 가지를 좀 표현하자면 그냥 좀 소재가 주는 따뜻함 같은 그런 포근함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촉감이 이렇게 좀 착 감기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가죽 제품을 사용했을 때 그런 에이징이 된다든지 이럴 때 뭔가 또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가죽 제품이 주는 특징은 에이징이 될수록 좀 예쁘다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이게 고급스러운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손때가 묻으면서 꼭 자기 것만이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냥 일단은 가죽 촉감도 막 너무 좋고 그래서 그냥 작업실이나 이런 데 막 다 깔아놓고 싶은 생각?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만들고 싶은 게 이제 너무 많은데 볼 때마다 이제 막 어떤 거를 만들까 막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13년차 가죽공예가 김호영입니다. 네. 전 그럼 이거는 이걸로 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그 이탈리안 베스터블이라고 소가죽을 판매하는 곳이고요. 그 토스카나 지방에서 생산된 베라펠레 협회 이제 인증 마크를 받은 가죽들만 취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죽 품질도 되게 좋고 가성비가 너무 좋은 곳이라서 제가 지금 14년째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흉터가 있어서 이걸로 할게요. 이 가죽으로는 또 어떤 거 제작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주문 들어온 샤첼백 만들려고 네, 2장 컬러 구매하는 거고요. 네, 이걸로 좀 네. 아무래도 정말 소가죽이라서 이제 흉터라든지 뭐 자연스러운 주름이 있는데 그게 너무 많다든지 이러면 좀 보기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제일 좀 깨끗한 부분이 많은 걸로 고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저희가 항상 사가는 게 다크 브라운하고 블랙인데 네. 지금 여기 재고가 있는 거는 요거 7컬러가 단가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색부터 해가지고 검정색까지 이렇게 7가지 컬러 저희는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불가죽은 약간 이렇게 좀 비비드한 컬러는 나오기 힘든가요? 네, 아무래도 좀 두께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불가죽 자체가 좀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오일이 섞이기가 힘든 그런 공정이다 보니까 조금은 지금 오늘 구매해주시는 네이비나 샌드 컬러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탄색이라고 표현하는데 브라운 컬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브라운 컬러에 아이보리 색실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그 컬러 톤이 쓰면 쓸수록 이제 톤이 다운되면서 이제 에이징 되는 거를 제일 잘 확인할 수 있어서 네, 일단은 그런 브라운 계열 가죽을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30mm요? 네, 30mm 10개.
그리고 진주 키링 네, 20개. 여기는 제가 쓰는 제품 중에 더블 스트랩에 들어가는 금속 장식을 사러 온 곳인데요. 네, 가죽끼리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결착되는 부위라든지 아니면 이제 뭔가 확실히 고정을 해야 되는 것들을 네, 할 때 쓰이는 이제 금속 장식들입니다. 그냥 오래 잘 쓸 수 있는 가죽 소품을 만드는 곳. 지금 공방에서는 가죽을 이용해서 가방 및 소품을 만들고요. 숙련도도 있겠지만 이게 뭐 일정 실력 이상 쌓으면 뭐 더 막 고급스럽고 뭐 이런 표현보다는 소재 자체가 좀 유통기한 없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거라서 소재가 주는 지속성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평생 직업으로. 보통 이제 웨딩 쪽 포토그래퍼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여가지고요. 지금 여기에 이런 더블 스트랩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가죽을 접하게 된 거는 2009년에 백화점에서 이제 에르메스가 뭐 이렇게 시연회를 한다든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에르메스가 마구용품을 만드는 데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 안장 만드는 거를 정말 뭐 이제 재단하고 바느질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좀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그전에는 가죽에 관련해서는 뭐 관심도 없다가 네, 정말 딱 그때 시연회 보고 이렇게 꽂혔던 것 같아요. 네, 이전에는 웹 에이전시에 있다가 이베이 코리아 마케팅실에 웹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팀장님이 되게 만류 많이 했죠. 나이에 비해 이제 뭐 진급이라든지 연봉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네, 그만두고 이걸 한다고 하니 그냥 회사 다니면서 같이 병행을 하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두 가지를 좀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하는 회사를 줬고 네, 공방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가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금 하는 작업은 이제 가죽에 구멍을 뚫는 작업인데요. 이제 그리프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죽에 맞춰서 이렇게 마티질을 한 다음에 마킹을 하고 나중에 송곳으로 뚫어서 바느질을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간략히 소개드리면 이 그리프라는 도구는 베르제 블랑샤르샤의 제품이고요. 가죽을 뚫는 데 쓰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에르메스나 구찌 같은 곳에서도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네, 비즈왁스라고 밀랍이거든요. 저희가 쓰는 실이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이 아니라서 그 인랜사 면섬유예요. 그래서 이런 비즈왁스 밀랍을 먹여서 좀 실을 튼튼하게 보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늘이 빠지면 안 돼서 일단 먼저 3번을 바늘로 실 사이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바늘을 끼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매듭이 실에 걸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셀 스티치 특징은 바늘을 양쪽에 껴서 교차하는 바느질이거든요. 특징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게 실이 스티치가 이렇게 사선으로 나와요. 네. 일단은 뭐 일본 원서라든지 뭐 프랑스 원서 뭐 이런 거를 많이 구해서 봤고요. 마감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이제 브랜드처럼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루이카토즈나 MCM 같은 한국 브랜드들 만드는 그 샘플 사장님 좀 찾아뵙고 그렇게 해서 네, 또 배우기도 하고 네, 같이 이제 좀 커뮤니티도 가지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565. 그리고 손잡이 더 안 길어도 되겠어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수강생분이 이제 졸업작품을 만들어야 돼서요. 이게 졸업작품 나비 소재로, 이제 나비를 컨셉으로 한 가방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는 수강생분들 중에 이제 학생분들이 많은데,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강료 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뭐 졸업작품이라든지 개인전을 할 때는 그래도 이제 공방을 좀 쉐어해서 이렇게 해주고 할 때 좀 작품이 잘 나와서 고맙다는 문자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는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금 졸작하시는데 몇 작품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저는 한 세세한 것까지 다 하면 7, 8개? 지금 하는 거는 가방 이게 큰 주제가 곤충이에요? 네, 이거 작년에 이제 제가 휴학했을 때 여기 처음 왔는데 이제 그때도 내가 좀 취미로 좀 힐링하러 오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제가 졸업 작품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다 하니까 이제 흔쾌히 해주셔서 이게 정말 감사하게 잘 도와주고 계셔서. 오랜만이다. 왔어?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 네. 오랜만이다. 분야가 비슷하고 같이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근황도 물어보면서 요즘 시장은 어떤지, 업계 동향은 어떤지 뭐 그런 것도 서로 공유하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가끔 소주 한잔하고 그런 사이죠. 요즘 여기 뭐 옮기고는 어떠세요? 뭐 수강생이라든지. 아직 뭐 정확히 1년도 안 됐으니까 아직은 뭐 자리 잡고 있는 중이지. 여기는 좀 1, 2차? 원데이는 그래도 많이 오나요? 그거 위주로 돌아가는 동네다 보니까. 네. 저희도 지금 그쪽이 워낙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람이 많이 줄긴 해가지고요. 저희는 원데이도 없어서 그냥 거의 그 제품 판매만 더블 스트랩이랑 그걸로만 버티고 있어요. 물론 이제 수공이고 손으로 하고 뭐 하고 이런 게 뭐 당연히 우리는 이제 재밌어하고 그런 쪽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상이 점점 IT화되고 빨라지고 발달되다 보니까 뭔가 레이저 커팅기 또는 뭐 3D 프로그램, 뭐 렌더링, 3D 프린터기 뭐 이런 쪽을 계속 뭐 공부해야 되니까 제작하는 사람은 그렇죠. 기존 제품들보다 더 잘 만들어야지 사실 더 이쁘고 잘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고 나도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예 그쪽 전문으로 더 깊이 있게 가는 거지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청바지 좋아하는 사람도 오래 입어서 자기가 워싱을 만들잖아요. 그런 느낌 비슷하죠.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워싱이랑 다르니까. 그런 느낌 때문에 가죽이라는 소재를 저희도 좋아하고 그쪽을 계속 더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밤늦게까지 이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심야 공방이라고 이름 지었거든요. 그냥 넋 놓고 작업을 하다 보면 밖에 이제 해 뜨는 게 보일 때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바느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집중을 하게 되고 아무 생각 없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서 손으로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 만들었을 때 이제 오래 남는 거에 대해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명품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긴 한데 이게 근데 혼자서 하기는 되게 힘든 과정들이어서 저는 그냥 되게 길게 지속적으로 그냥 저만의 브랜드를 이제 구축해 나가는 그런 거를 좀 목표로 삼고 있어요.